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교육센터 노대일입니다. 지난 시간 반복문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라디오 통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라디오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거고 통신이라는 단어도 다 같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통신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통신 중에 하나인 라디오 통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사진 4장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어떤 걸 뜻하는 사진일까요? 선생님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날려봤던 건데 우리 다들 연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뭘까요? 바다에 있는 등대,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카세트 플레이어는 우리가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녹음된 장치를 재생한다든지 하는 장치고요. 네 번째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편지가 되겠네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연은 우리가 옛날에 어떤 색깔이라든지 문양으로 날려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연을 보고 이 연은 어떤 신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통신 장치였고요. 두 번째, 등대는 보통 깜깜한 밤에 배에서는 여기가 육상인지 아니면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땅이 있습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라디오는 우리 방송국처럼 어떤 방송을 들을 수도 있고 그 전에는 군사적 신호로 이렇게 우리가 신호를 보낼 때 사용했던 장치고, 네 번째 편지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원하는 아니면 전달하고 싶은 글을 작성해서 받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용도로 사용했었죠.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고 싶다 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통신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면은 이러한 통신은 옛날에는 연을 사용했다가 그 뒤에는 편지를 사용했다가 그리고 조금 지난 과거에는 우리 라디오 통신을 사용했고 요즘에는 친구에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걸 사용하죠? 주로 카카오톡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한 도구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통신들은 왜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통신이 왜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선생님은 통신이 왜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 통신은 왜 필요한 걸까요?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혹은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더 멀리 그리고 더욱 많이 더 빠르게 전달하고 싶은 사람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통신이 계속 발전해 왔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신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멀리 많이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마이크로비트에서는 블루투스와 라디오 통신 두 개가 사용 가능합니다. 블루투스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라디오보다는 블루투스가 더 친숙하실 텐데요. 우리 블루투스는 여러분들 일상에 블루투스 키보드, 블루투스 마우스,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거리 통신할 수 있는 장치고요. 그 라디오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접해 보셨나요? 선생님은 어릴 때 이런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어서 라디오를 들어보기도 했었고 부모님 차에서 라디오를 많이 들어봤었는데요. 우리 각각 통신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생님 휴대폰과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휴대폰을 방 안에 놔둔 채로 이제 집 밖에 이어폰만 들고 나가면 잘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거리가 멀어지면 잘 안 들리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주로 블루투스는 우리 근거리에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통신이고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도 저 멀리 안 보이는 방송국에서 보낸 신호가 우리 부모님의 차에 있는 안테나에 와서 라디오 신호를 받아서 지금 무슨 방송을 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비교적 거리가 멀더라도 라디오 통신은 서로 간의 통신이 된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통신은 블루투스와 라디오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맞는 통신 방법을 선택해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건데, 마이크로비트에는 이 두 가지가 있으니 우리는 특히 라디오 통신에 중점을 맞춰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라디오 통신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선생님의 기억을 회상해 보자면, 선생님은 부모님 차를 타고 갈 때 라디오 방송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라디오를 켜주셨을 때 라디오가 바로 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지지직거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화면에 보이는 이런 동그란 레버를 돌려서 방송국에 원하는 방송국 신호를 잡아서 라디오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방송국은 각각 방송국마다 받은 주파수 대역폭이 있을 텐데요. 이 주파수 대역폭은 TV의 채널 번호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파수 대역폭을 할당받아서 그 대역폭대로 방송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원하는 방송국의 대역폭을 맞춰서 설정해 놓으면은 그 방송국의 방송이 들리게 되었죠. 이게 라디오 통신의 특성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우리 블루투스 통신이랑 한번 차이점을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휴대폰과 연결하고 싶으면 페어링을 해서 1대1로 연결을 하는데, 라디오 방송은 방송국 입장에서는 해당하는 대역폭으로 무작위 특정 다수에게 방송을 한다고 이렇게 주파수를 계속 정해놓고 신호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든 아니면은 여러분이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든 주파수 대역폭만 맞추면은 라디오 통신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1대1로 통신을 하느냐 아니면은 1대 다로 통신을 하느냐, 그럼 라디오는 1대 다로 할 수 있는 통신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수신하는 장치가 어떤 건지 정의를 내려놓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정보를 보낸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특징 두 가지를 기억한 채로 마이크로비트 메이크 코드 화면에 가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이크 코드 화면에서 우리 이제 라디오 메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디오 메뉴를 누르면 첫 번째로 라디오 그룹을 1로 설정이라는 블록이 보이죠?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선생님이 말했던 첫 번째 특성에 해당하겠죠? 바로 방송국이 주파수 대역폭을 받아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파수 대역폭에 맞춰서 우리가 주파수를 바꿔야 그 방송을 들을 수 있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라디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파수를 설정해야 되는데, 우리 마이크로비트에서는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 1번부터 255번 사이에 원하는 그룹을 설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121번 그룹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보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선생님 정보를 받고 싶으면은 마이크로비트의 라디오 그룹을 121로 설정해야
선생님이 보낸 정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 라디오 통신은 항상 그룹을 맞춰줘야 된다. 똑같이 일치시켜야 한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라디오 블록을 더 살펴볼까요? 그러면은 라디오 블록을 봤을 때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어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죠. 어떤 그룹이죠? 위에 있는 세 개는 어떤 수라든지 변수값, 문자열을 전송해주는 블록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블록 세 개는 해당되는 값들을 받았을 때 실행하는 블록이죠. 그래서 이름이 수신하면 실행, 수신하면 실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가장 간단하게 수를 하나 보내볼까요? 선생님은 A 버튼을 눌렀을 때 숫자 7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라디오 그룹을 121번으로 맞췄고요. A 버튼을 누르면 숫자 7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통신이란 거는 마이크로비트 한 개 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A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또 다른 마이크로비트가 하나 나옵니다. 통신은 하나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대가 시뮬레이터에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코드가 똑같이 옆에 있는 시뮬레이터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이렇게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신호가 통신 모양인데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마이크로비트도 클릭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호를 보낼 때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숫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내가 받은 숫자가 몇인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무도 알 수 없게 숫자를 보냈어요. 여러분은 숫자를 받는 입장이에요. 그럼 숫자를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수출력과 라디오 수신하면 실행 이 블록을 이용해야겠죠? 자, 라디오 수신하면 실행 블록은 3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received number라는 제일 아래에 있는 블록을 가져오게 되면요. 우리가 수를 받았을 때 이 블록을 실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낸 수가 빨간 색깔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바로 변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수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received number란 것을 이렇게 가져오면은 빨간 색깔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변수를 우리가 출력해 보면 어떤 숫자를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 버튼을 누르면 7이 나오게 되고요. 아래쪽 마이크로비트 A 버튼을 눌러도 마찬가지로 위에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에 있는 0부터 10까지의 정수 랜덤 값을 보내게 되면은 어떤 값을 보내는지 모르니까 내 친구는 내가 보낸 랜덤 값이 어떤 걸 받았을까?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통신을 사용하게 되면은 항상 한 대가 아니라 두 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이제 수를 보내봤으니까 문자열을 하나 보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라디오 문자열을 한번 보내볼 텐데요. 그래서 라디오 전송 문자열을 가져오고요. A 버튼 누를 때는 수를 보냈으니까 이번에는 B 버튼을 눌러서 문자열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BNU W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수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문자열 보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라디오 수신하면 실행했을 때 이번에는 received number가 아니라 received string이 되어야겠죠.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이렇게 문자열은 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스트링 치즈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스트링 치즈 어떻게 돼 있나요? 쭉 길게 늘어나죠? 마치 신문을 봤을 때 글자가 길게 늘어나 있는 모양을 생각하면서 스트링이 문자열이구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received string이라는 글자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 동그란 모양이 생겼죠? 빨간 색깔로 되어 있으니 얘도 변수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짜놓은 코드로 보면은 우리가 보내는 문자열이 PNU 소프트웨어가 received string이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문자열 출력을 가져와서 received string을 붙이게 되면은 이제 B 버튼을 누르면은 PNU 소프트웨어가 보이게 됩니다. 아래 마이크로비트에서 누르게 되더라도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니까 숫자도 보낼 수 있고 문자열도 보낼 수 있구나. 여러분도 이제 라디오 통신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라디오에서 우리가 딱 하나 남았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변수값을 한번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수값은 선생님이 흔들었을 때 변수값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마이크로비트 위에 있는 마이크로비트를 교실에 두고 온도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라고 이름을 붙인 변수에다가 온도 센서 값을 저장시키고 얘가 변수 이름이 뭔지 모르고 숫자만 넘어오면 선생님이 수를 보낸 건지 아니면은 변수를 보낸 건지 구분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변수를 굳이 보내서 처음에 온도 센서 값 그리고 실제 온도 센서 값이 숫자로 표현되게 되면 지금 보이는 숫자는 라디오 전송에서 수를 보낸 게 아니라 어떤 측정한 값을 보낸 거구나 라고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라디오 전송 변수값이라는 블록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무한반복 실행에다가 온도 센서 값을 계속 측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될 거고요. 선생님은 템퍼레이처의 줄임말로 템프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온도 센서 값이 템프에 계속 저장이 되고 있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도라고 안 적은 이유는 선생님이 나중에 문자열 출력했을 때 한글로 출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25개의 LED로는 한글을 출력할 수 없다고 기본을 배울 때 선생님 말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템프를 적어 줄 거고요. 여기에 숫자에 템프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때때로 이 변수명이 보인다고 해서 변수를 왼쪽에 놓게 되면은 변수명이 숫자가 되어서 오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변수의 값으로 요 변수를 넣어주는 것을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그래서 라디오에서 이번에는 라디오 수신하면 실행인데 변수와 값을 보내주니까 마찬가지로 이름과 값, name과 value 이렇게 변수가 두 개 보이죠?
선생님은 수 보낸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네임을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출력되는구나 해서 밸류를 수출력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쉐이크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템프가 되고 21도가 출력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실의 온도는 뭐 예를 들어 37도고 밖의 온도는 12도라면 교실에서 37도가 이렇게 측정된 게 보여지고요. 밖의 온도를 교실에 있는 마이크로비트로 보낸다면 온도는 12도라고 이렇게 통신으로 값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 통신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라디오 통신은 첫 번째, 우리 라디오 그룹을 꼭 설정해서 내가 친구와 마이크로비트 통신을 사용해보고 싶다면 라디오 그룹을 둘 다 똑같은 숫자로 뭐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점.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짝지랑 2번 그룹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기 다른 쪽에 있는 짝지도 서로 2번을 쓰기로 했대요. 그러면은 저쪽에 있는 다른 조에서 보낸 마이크로비트 신호를 여러분들 마이크로비트에 표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마이크로비트 그룹은 다른 사람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숫자를 보낼 때는 received number라고 되어 있는 블록을 들고 와서 보낸 숫자가 이 변수 안에 저장되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숫자를 보고 싶으면 수출력을 이용하고요. 아님 그 숫자가 뭐 몇보다 작거나 아님 몇보다 크거나 이런 조건을 걸고 싶으면 이 안에 논리에서 조건문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리고 수 말고도 문자열을 보낼 수 있었는데 문자열은 선생님이 스트링 치즈가 글자처럼 쭉 늘어진 거 생각하면서 문자열은 스트링이라는 거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received string이라는 글자가 적혀진 라디오 수신하면 실행 블록을 가져오면은 송신해서 보낸 문자열이 received string이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서 저장된다는 거 선생님이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어떤 온도 값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측정한 값이든 아니면 변수든 그런 것들 저장시킨 거를 보낼 때 숫자로 보내게 되거나 그냥 문자로 보내게 되면 우리 수출력 혹은 문자열 출력 이 두 가지와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수 이름 그대로와 그리고 변수의 안에 있는 값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물론 여기에 템프가 아니라 뭐 템퍼레이처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문자열과 값, 즉 변수의 형태로 보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가 원하는 이름과 값으로 따로 분리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수출력 혹은 문자열 출력 이렇게 수와 문자를 보낼 때와 차이점을 두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블록을 이용해서 우리가 라디오 통신으로 원하는 수, 값, 변수 보내서 다른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이크로비트 간 통신이 필요할 때 이 블록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음악이라는 블록만 하면은 마이크로비트에 먼저 딱 메이크 코드 화면 켰을 때 보이는 블록들을 다 사용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음악 블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